사례 연구. 사례를 통해서 보는 게 어쨌든 제일 일목요연해요. 여기 사례는 어느 회사의 사례를 갖다가 막 그대로 쫙 연결해서 실으면 그 회사의 중요한 전략이 새어 나가기 때문에 지그재그로 요 장표는 이 회사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전혀 연결고리가 안 맞게 이렇게 해놨어. 그 실루엣만 보면 돼. 실루엣 그 전체 이미지.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료 수집 및 분석입니다. 외부 환경 분석. 근데 요 분석적 그 항목이 중요해요. 세계 경제가 어떻고 자본 자유화가 어떻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이 뭐냐. 여러 가지 저지가 정부 정책, 그 다음에 무슨 고객 가치관 변화, 디지털 네트워크, 그 다음에 이제 산업 환경 분석입니다. 이건 설비 투자, 고용, 물가, 그 다음에 내부 능력 분석, 재무 구조, 그 다음에 이익 구조. 그래서 내부 능력에서 기능별로 우리의 강점은 뭐고 우리의 약점은 뭐냐. 그래서 환경 분석이 이와 같이 진행이 됐습니다. 영업, 연구개발, 인사조직, 기능별로 전개가 된 거죠. 그래서 전부 종합을 해보니까 이와 같고, 자, 이것을 SO 전략, WO 전략, WT 이렇게 딱 정리가 됐어요. 여기서 이제 전략 과제가 요약이 됐죠. 다음 뉴 패러다임. 지금까지는 규모 성장 위주의 전략이었다. 다각화, 그 다음에 생산 기지를 확대하는 이런 전략이었는데, 앞으로는 수익성 위주의 전략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주 배당 10% 이상, 경상이익률 5% 이상, 영업이익률 11% 이상. 이 굉장히 그 주주 배당,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미국에서 재무지표로 제일 각광받는 게 뭐냐면 TSR입니다. Total Shareholder Return. 주주 수익률이에요, 주주 수익률. 주주가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뭐가 있겠어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주가가 올라가서 얻는 이익이 있고, 둘째는 뭐예요? 배당 수익. 두 가지를 어떻게 높여주느냐. 근데 그게 TSR 연속해서 3년 이상 랭킹 톱10에 드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일단 그만큼 오른 데다가 거기서 또 이렇게 오른다는 게, 그 3년 그렇게 오른다는 거 엄청난 일이에요. 그렇게 된 회사가 누구냐면 GE예요. GE. 엄청난 회사죠. 그래서 주주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GE의 에디선 때, 그때 주식 한 주를 가지고 있으면 지금 약 한 10만 주 정도. 여러 가지 유무상 정자를 갖다가 합쳐가지고. 얼마나 엄청나죠. 그때, 그러니까, 다른 걸 많이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우량 주식 한 주를 물려줍니다. 한 주. 1981년도에 삼성전자 주식 한 주가 약 한 4만 원 정도 갔다 옵니다. 4만 원. 그때 4만 원이면, 그때 대학 등록금이 얼마냐 하면 딱 한 50만 원 정도 됐어요. 50만 원. 그럼 몇 주 사는 거예요? 5만 원이라고 잡으면 100주 사잖아요. 그래서 50만 원 내고 대학 다녀가지고 볼보 와서 이 고생할 게 아니라, 그때 등록금 갖다가 삼성전자 주식을 샀어야 되는 거예요. 2학기 때 또 100주 사고. 그럼 몇 개? 800주 되잖아요. 졸업할 때까지 사면. 800주면 지금 얼마예요? 800주 얼마예요, 지금? 지금 60만 원 잡으면, 예? 얼마 안 되네. 뭐, 그거 받아가지고 서울에 가서 아파트도 한 채 못 사겠다. 어쨌든, 국가에도 기여하고,
그 다음에 기업에도 기여하고 자기 재산 정식에도 기여하고. 그래서 돈을 벌려면 월급 받아가지고 꼬박꼬박 그냥 재미로 주식을 사랍니다. 자기 나름대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관련 업계 초우량주, 식품, 농심 딱 사는. 그 다음에 유통, 신세계, 철강, 포스코. 그 다음에 제조, 전자 쪽, 삼성전자. 삼성전자 것만 사기가 민망스러우면 LG전자 것도 좀 사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자동차,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주가가 거의 한 10만 원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6만 원대로 지금. 저런이 저게 뭐 누가.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회사, 모비스. 근데 또 현대자동차하고 또 같이 연동돼 있어가지고. 그 모비스가 굉장히 그 좋은 회사예요. 그 하긴 뭐 서로 짜고 치는데 안 될 게 뭐가 있어. 그래서 각 업종의 대표주가 있어요. 각 업종의 대표주를 사는 거. 근데 원칙이 있어. 20년 동안 사기만 할 수 있고 팔 수는 없다. 이 원칙을 정해야 돼. 그래가지고 한 달에 뭐 그 10주도 사고, 삼성전자는 한 주씩도 팔잖아요. 삼성전자 한 주 사고 60만 원 가지고 보너스 받으면 한 주 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0년 동안 사놓으면 다른 어떤 투자보다도 수익이 높답니다. 물론 그 중에서 이제 안 오르는 것도 있죠. 근데 보통 보면 20년 정도 지나면 그 가치가 정기예금이나 이런 것들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기업 같죠. 그 중에서 기업 수명이 뭐 평균 30년이라고 하는데 망할 회사도 많겠네요. 기업이 망해도 그 주식까지 소각되는 거야. 그 먼저 물론 이제 그 주식이 소각되는 회사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초우량 기업만 선택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거죠. 한 10개 내지 20개 기업 쫙 구성해 놓으면 거기서 뭐 한 3분의 1 망해도 괜찮아요. 그거 다 망 어쩔 수 없고, 그거 다 망하면 그건 한국 자체의 그 멸망이기 때문에 그때 어차피 그냥 이판사판이에요. 그때 이판사판. 따질 것도 없어요. 그래서 다음 달부터 그 집에 가서 상의를 하셔가지고 한 달에 주식 10주 사기 운동. 예? 그렇죠. 동의하시죠. 그거 굉장히 좋은 방법.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일인데 실행을 안 하면 그냥 지나가고, 실행하면 20년 후에 지금은 머리를 빗고 옷을 입는 것처럼 사소한 일처럼 느껴질지 모르나 언젠간 크나큰 위안을 얻게 되리라 그러잖아요. 20년 후에 크나큰 위안을 얻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주 배당 때문에 이제 얘기해요. 완전히 경영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재무구조 개선, 부채 비율 줄이는 게 한창 유행됐었죠. 그 IMF 그 이후에. 그 다음에 사업 집중화, 전략적 제휴 모색.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경영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사실은 굉장히 그 환경 분석이나 전략 개발은 기본적으로 작업이 되어 있다고 봐야 돼요. 우리는 오늘 여기부터 한번 그 작업을 좀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자, 재무적 관점에서 우리 전략이 뭐냐면 경상이익의 10%. 경상이익 10%입니다. 이게 큰 회사의 전략적 목표예요. 그래서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전략들. 경상이익 10%를 내기 위해서는 시장 점유율 확대, 판촉 활동 강화, 고객 유지 및 신규 고객 확보, 유동성 관리 강화, 재무기법의 고도화, 인력 운영 뭐 등등의 전략 그 과제들이 있어요. 자, 이 세부 전략을 전부 다 집중할 수는 없어요. 이 중에서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있어요. 물론 여기서 빠진다고 해서 회사에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건 이제 다른 그 일상 업무나 또 이런 그 오프라인 다른 그 프로젝트 말고 다른 라인에서 수행을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선 프로젝트를 선정하기 위해서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을 선별한다는 의미지
덜 중요한 걸 버리자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잘못 판단하면 그럼 이런 판촉 활동 강화가 여기서 평가하는데 빠졌어. 그러면 판촉 활동을 아예 안 해도 되는 걸로 이렇게 막 해석할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죠. 자, 이건 본 거고요. 그래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우선순위를 그 평가 기준은 회사의 특성에 부합되게 우리 회사의 가치 기준에 적합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가치, 경쟁 우위, 핵심 역량, 그 다음에 전략 기여도, 실현 가능성 등등의 항목으로 대략 5점 척도로 평가를 합니다. 5점 척도로 평가를 하면 여기서 이제 두 개가 점수가 나왔어요. 고객 유지 및 신규 고객 확보가 105점, 판매 채널의 확대가 125점. 그래서 두 개가 최근 앞으로 한 중장기적으로 2, 3년간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될 전략 과제로 도출이 됐습니다. 다음. 이 두 가지 세부 전략은 핵심 성공 요소로 전개해야 돼요. 어떻게 죠? 고객 유지 및 신규 고객 확보는 이걸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가 뭐냐? 일단 고객 관리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은 고객 요구를 수렴할 수 있는 채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재방문율을 높여야 돼요. 재구매율. 한 번 샀던 사람이 또 사고, 두 번 샀던 사람이 또 사고. 그 사람이 뭐냐? 충성고객, 충성고객. 충성고객의 정의가 어떻게 돼요? 우리 제품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할 때 yes, 매우 만족. 다시 우리 제품을 사주시겠습니까? 물론이죠. 혹시 다른 사람한테 권유해 주실 생각은 없습니까? 당근. 이래야 이게 충성고객, 충성. 그런 충성고객은 우리 회사가 관련되는 일이면 뭐든지 막 열렬히 지지를 해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스포츠 구단을 가지고 있다면 수원 삼성에 가서 목이 터지라고 외치고 수원 삼성이 이기면 이유 없이 친구한테 술도 한잔 사는 이런 로열티를 가지게 된다. 그 기업을 보면 그 엄청 자산이 엄청난 고객 자산, 고객 자산. 요새 유행하는 말이 커스터머 이퀴티라는 말이 우리 고객 자산, 우리로 보면. 그래서 이것도 평가를 하면 고객 관리 시스템이 56점, 이탈 고객 집중 관리가 56점, 종업옷 응대 능력 제고가 60점 이렇게 됐습니다. 요 세 가지가 중요한 요소다. 다른 어떤 요소들에 비해서도 손색이 없는 또 우리의 리소스를 집중해야 될 중요한 요소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측정 가능한 척도로 바꿔줘야 돼요. 측정할 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면서요. 이탈 고객 집중 관리는 퍼스트 레벨 CTQ로 변환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고객의 로열티다. 고객의 로열티를 높여야 된다. 이탈 고객을 집중 관리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로열티를 높이는 것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이건 어떻게 측정? 충성 고객 점유율. 전체 우리 설문조사를 했더니 그 세 가지 측면으로 전부 다 강한 긍정을 한 고객이 몇 %냐? 이게 충성 고객 점유율이에요. 두 번째가 고객 유지율. 고객 유지율이 전년도 우리 고객이었던 사람이 올해도 우리 고객일 확률. 그게 고객 유지율. 세 번째는 재구매율. 우리 차를 탔던 사람이 한 번 타고 나서 다시 우리 차를 구매할 수 있는 확률. 한 10년 전만 해도 기아차 외에 다른 차를 탄다는 생각은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내 차가 현대차더라고요.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때서야 느낀 거야. 내가 현대차를 샀네.
이 사람이 그 나중에서야 이렇게 뭔가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럴지 모르겠어요. 이게 막 어떤, 그때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했다가 무의식적으로도 뭔가 반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의식적인 자각은 훨씬 뒤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밤새도록 울고 나서 아침에 누가 죽었냐고 묻는. 밤새 왜 울은 거예요, 도대체? 그리고 이상하잖아요. 우리 제 고향이 상주군 모서면 그 가망 428번지인데, 거기, 우리 그 이웃집에 그 소가 새끼를 한 마리 낳았어. 촌에는 소가 새끼를 낳으면 경사입니다. 집안의 그 재산 목록 제1호가 이게 소 아닙니까? 소가 이게 그 암소를 낳았어. 그래서 난 어릴 때 제가 보기에도 암소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논에서 우리 아버지가 일하다가 내가 점심에 막걸리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때 막걸리 받아가지고 가면서 내가 아마 한 모금 먹었던 것 같아요. 가서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왔는데 이웃집 그 아저씨 거기 있는 거. 자기 소가 이렇게 이 풀에 매여 있더라고, 말뚝에. 근데 그 새끼가 이제 이렇게 저 어미 젖을 먹고 있고. 근데 이 양반이 막걸리를 마시다가 이렇게 그 개를 쓰다 보니 갑자기 깜짝 놀랐어. 오! 암송아질세! 거의 한 1년 됐는데. 1년 됐는데 암송아지라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도 굉장히 의아했어. 진짜 연구 대상이다. 그럴 경우가 있어요. 한참이 지난 다음에야 뭔가 깜짝 놀라는. 요새도 그 의문이 풀리질 않아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 재구매율. 그래서 다시 자동차를 살 때 무슨 차를 사? 볼보 기계 코리아의 임원들은 뭔 차 탑니까? 볼보 차 타요? SM5. 옛날 그 관성으로 그렇게 오는 거구나, 그게. 직급에 따라 틀려요. 이거 볼보 차 타시는 분도 있고. 볼보. 밑에 볼보를 현지에서 사가지고 들어오면 그 에쿠스 가격이면 사잖아요? 안 그런가? 예? 그 정도 되죠. 뭐 현지에서 뭐 사는데, 이거 국내에서 사고 뭐 한 1억 뭐 이렇게 되겠지만, 현지에서 뭐 그거 사면 뭐 사가지고 들어오는데. 응? 자, 요 세 가지 CTQ가 파악이 됐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자, 이 CTQ가 출현하는 프로세스가 어디인가를 찾아내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개선에 시동을 거는 거예요. 자, 충성 고객 점유율이 관련되는 프로세스가 어디냐? 제조, 그 다음에 세일즈 앤 서비스다. 그 다음에 관련 부서는 연구개발팀, 제조 1팀, 영업이다. 그 다음에 고객 유지율, 그 다음에 재구매율, 각각 프로세스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 오너를, 관리 주체를 찾아봅니다. 요건 같은 이 세로로 표현한 거예요. 요거는 요 표현 방법이 굉장히 특이해서 제가 한번 발췌를 해봤는데, 이건 어디서 한 거냐면 미국의 그 비스테온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굉장히 큰 회사인데 한국의 한라 공조를 인수한 회사예요. 그 회사의 빅Y 전개의 포맷을 보니까 이런 형식으로 돼요. 요 세로로 이렇게 깔아놨어요. 그 다음에 그 프로세스에 고객의 요구를 반영을 해야 됩니다. 자, 이탈 고객을 집중하는 핵심 성공 요소의 퍼스트 레벨 CTQ가 고객 로얄티였어요. 그 다음에 세컨 레벨 CTQ가 충성 고객 점유율, 고객 유지율, 재구매율. 요거의 SIPOC를 보니까 판매, 서비스, 제조, 연구, 개발 프로세스. 그래서 최종적인 고객은 대리점 또는 엔더 유저고, 그 다음에 여기 서플라이어는 제조 부문, 협력업체, 운송업체. 그 다음 인풋은
프로덕트, 상품 정보, 종업원, 매장, 그 다음에 진열, 수선,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이제 인풋 요소들이. 하드웨어 앤 소프트웨어가 다 포함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고객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코어 프로세스가 판매 서비스 프로세스는. 그래서 프로세스 아웃풋은 매출액, 그 다음에 판매율, 만족도. 여기 보면 VOC 외부 고객이 일단 대리점. 제일 모직에 보니까 대리점이 그 직접 다이렉트 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위탁 준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 옷의 유통 경로를 보니까 처음에는 백화점으로 갔다가 백화점에 가는 건 그 거의 한 30%까지 어떤 할인율이 책정이 됐다가 그 다음에 가는 게 이제 일반 그 시중에 있는 그 대리점 그런 데 가면 거의 한 50%까지 떨어졌다. 나중에 막 툭툭툭 떨어지고 보통 우리 보면 옷 한 벌이잖아. 그게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옷 한 건에 얼마예요? 이렇게 돼. 옷 한 건에 얼마예요? 이렇게 되면 이건 벌써 옷으로서의 생명이 사망함. 고기 강아지 한 마리 이래야지 강아지 한 건 이렇게 되면 이미 그건 숨통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 건이라는 그 의미의 우울함을 잘 못 느끼시죠? 굉장히 우울한다. 한 마리가 한 건이 될 때 그 순간의 변화 과정을 생각한다면 이게 쉽게 이렇게 막 한 건이란 말을 하기가 두려워. 그래서 옷 한 벌 주세요. 이 말이 옷 한 건에 얼마요? 이렇게 되면 이건 옷으로서 이미 레떼로 잘린 거지. 레떼로. 근데 요새는 그렇게는 안 판대요. 폐기 처분해버려요. 제일 모지게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옷이 보니까 그 예측이 굉장히 중요해요. 옷을 갖다 이렇게 이게 곤색인데 곤색만 해도 25가지가 된다. 진곤색, 먼곤색, 몽곤색을 그럼 어떤 곤색을 만들 거냐? 그게 변수가 얼마나 크냐면 곤색인데 어떤 곤색을 만들 거냐? 요 똑같은 스타일인데 색상을 뭐 출시할 거냐? 흰색하고 먼색하고 먼색. 그 다음에 또 변수가 많은 사이즈가 있어. 사이즈를 95 사이즈, 100 뭐 얼마를 갖다 각각 몇 벌을 만드느냐. 이게 예측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가 성공 요소예요. 원가를 결정짓는 지어버린다. 그래서 그게 판매율이에요. 판매율. 그래서 대리점에서 제품의 구색을 맞춰달라. 공급 타이밍을 적절히 해달라. 판매분에 대해서는 좀 반납을 받아달라. 뭐 이런 거죠. 그 다음 엔드 유저는 차별화된 제품. 종업원들이 좀 상품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매장이 쾌적했으면 좋겠다. 매장의 쾌적성. 그 다음에 운송업체. 예측 가능한 계획. 그냥 막 번개불에 콩과못해 지금 당장 와달라 그런다든가. 딱 예측해서 내일 3시쯤에 좀 와주세요.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 이제 내부 고객의 그 이슈도 있죠. 제조 리드 타임, 고객 요구의 피드백, 일괄 처리, 이런 그 VOB까지 합쳐가지고 보니까 비즈니스 이슈가 정확한 소요 예측에 의한 미판매율의 최소화다. 이게 그 옷의 수익성을 결정지어버려요. 그 다음에는 고객 요구를 수렴한 제품 출시. 최대한 어쨌든 그 고객한테 맞춤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그 결과로서 미판매율, 판매 재고가 최소화되는 게 이 사업의 핵심 이슈입니다. 자, 그래서 CTQ의 이제 포지셔닝으로 넘어갑니다. 여기 이제 갭을 도출하는데 요건 또 이제 똑같은 제일 모직인데 내가 아이템을 바꿨어요. 아까 거는
제일모직 패션에 있는 거고, 요거는 제일모직 저쪽 여수 공장에. 원래 이게 제일모직 처음에 그 CTQ 전개 교육용으로 이게 제작이 된 거라서 그 사례가 그렇게 들어가 있어. 제일모직에 그때 계셨던 분이 안복현 사장님이었는데, 그 양반도 대단하더만. 얘기 거쳐가셨어요. 예? 별로 좋은 인상을 안 저희한테는 좋은 인상을 안 줘. 여기도 계셨어요? 안복현 사장이 팔고 가신 분입니다. 이거 팔고 가신 분이 안복현. 네, 벌벌로 넘어갈 때 팔고 가신 분이에요. 그래요. 그 제일모직 가니까 와 계셨더라고. 딱 그래가지고. 그 블랙벨트 그 중간 발표를 하는데 아주 그 독특한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냥만 점심 식사하러 가서 한번 갔더니 기껏 사주는 게 YS 닮았나 칼국수 사주더라고. 칼국수. 그 칼국수 한번 얻어먹어. 그래가지고 중간 발표를 하는데 딱 하시는 말씀. 블랙벨트에게 인력 동원권을 줘라. 그게 뭔 말이냐면 블랙벨트가 프로젝트를 하다가 지금 연구개발에 누구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 딱 써내가지고 동원령을 막 내리면 동원돼야 되는 거예요. 아주 기상천외의 방법. 그 프로젝트가 이제 그 밀려 우세론 아세요? 밀려 우세론. 그 밀려 우세론 못 들어봤어요? 밀려 우세론이 뭐냐면 그때 이제 프로젝트 발표하는데 그때 제일모직의 그 구미 공장에 그쪽에서 딱 프로젝트 발표하는데 뭐 어떤 과제가 나왔냐면 그 리와인딩 공정을 없애겠습니다. 이게 프로젝트였어요. 그 리와인딩이 뭐냐면 그 섬유라는 게 그 양털을 갖다가 가늘게 만드는 그 공정의 연속이라. 그 다음에 실을 다 감아가지고 그걸 염료에 집어넣어서 염색을 한다. 색깔, 착색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실이 너무 단단하게 갚여 있으면 제일 안쪽은 염색이 안 돼가지고 허옇게 남아. 그걸 갖다 뭐라 하냐면 백사라, 백색. 그래서 그 결점을 없애기 위해서 실을 쭉 뽑았다가 다시 느슨하게 감는 재공정이 있어요. 그 공정이 엄청나게 이제 그 병목 공정이에요. 로스가 일어나는. 근데 그걸 없앤다고 하니까 사장이 갑자기 안복현 선생이 갑자기 이건 섬유 100년 사이 획기적인 일이다. 막 격려를 받게. 그 양반이 이제 그 김종현 과장이라고 그 제일모직 그 구조 조정할 때 그쪽 섬유 쪽에 그 할 때 품질 부서에 있었는데 그 부장이 집에 보내려고 이렇게 명단 써놨다가 갑자기 서울에서 블랙벨트 한 명씩 올려보내라 그래가니까 어이 잘 됐다 너 가라. 그리고 올려보냈거든.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딱 너다 갑자기 오느라고 준비도 못 했는데 갑자기 그거 하다 보니까 공장에서 리와인딩 그거 뭐죠? 그래서 그거 막 써가지고 왔는데 사장이 갑자기 이렇게 관심을 보니까 막 덜컥 이제 부담이 된 거예요. 완전히 진짜 장난치다 뭐 된 것처럼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열심히 했어요. 막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최종 발표를 딱 왔는데 그 친구가 딱 우리 공정에 우리 제품에 87% 제품의 리와인딩이 삭제되었습니다. 성과 금액 2억 5천입니다. 딱 그걸 딱 듣고 안복현 선생이 훌륭한 프로젝트다. 요번 그 1기 블랙벨트들은 오늘 발표를 마치고 내일부터 3일 특별 휴가를 줘라. 휴가를 주는데 그냥 보내지 말고 갈 때 50만 원씩 휴가비를 줘서 보내라. 적성에서 그렇게 지시했죠. 여기서도 그랬어요? 여기 적자 나는데 뭐 50만 원. 그때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한 말이 더 멋있어. 이렇게 말해도 뭐 바쁘다는 둥 뭐 핑계를 대면서 못 가는 경우가 많이 옛날에 있는 것 같은데 해당 부서장은 내일 아침에 전화로 휴가 보낸 결과를 보고하라. 이렇게. 아주 딱 그랬었다. 근데 그래도 못 가는 사람이 있다. 전화로는 보내고 또 그러고.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1등 했어요. 그 1등 해가지고 차장으로 진급하면서 자기가 맡고 있는 품질 부서에
부서장으로 갔어요. 그 팀장으로. 원래 있던 부서장은 어디 갔냐? 김영호 부장인가 그냥 조금 더 집에 갔으라. 그러니까 결과 보면 치다가 손했잖아요. 이냐고 이제 서울로 가지고 갔는데 다시 우세에 대해서 돌아야지. 그래서 밀려 우세로 이거 나오고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그 책에는 실렸는데 그거 많아요. 그렇게 밀려가지고 근데 밀려야지 하면 목에 그 집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아파트 20짜리 하나를 가지고 한 년 전에 회사에 미국 그 휴학을 보내준다 막 가지고 막 집을 팔고 뭐 갔어요. 그 당시에 미국에 공부하다가 불려 들어왔었어요. 한 사람 불려든 사람은 간 거야. 그럼 놓겠어요. 간 사람 꿈을 안고 갔는데 집 팔고 갔어요. 거의 한 2 정도 받고 갔어요. 그 두 사람은 들어와가지고 목동에 그 이쪽에 다 청사하고 한 30평 아파트를 새로 지금 이제 한 살았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돌아가 됐어요. 그때가 됐는데 목동에 그 아파트가 5억이 넘어. 그 양반은 지금 어디 전세 보고 있고 그때 들어온 사람은 그때 산 아파트가 적건 2억 얼마. 그러니까 사람이 이 밀렸다고 일방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또 그 선택하고 일방적으로도 아니고 그것도 어디로 했지 나중에 결과를. 그래서 어쨌든 그 안복현 사장이 혹한 그 양반은 이 자잘하게 그 맞다. 자차의 박수홍 사장은 하나하나 막 깨알처럼 보면서 임원들한테 지나는 스타일이지. 그 김사 CTQ가 막 이따가 아주 초기 DOE가 뭔지 알아? 그래서 막 발표 날이 임박하면 임원들이 그 숙지하느라고 막 이렇게 막 예상 질문서 뽑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안복현 사장은 이게 쭉 발표를 하다 보면 내가 다 봤고 저기 뒤에 53페이지만 발표해. 딱 그 53페이지 빡는 게 뭐냐면 성과 금액 나와 있는 거예요. 중간에 항상 이게 굉장히 장표가 많잖아요. 됐고 내가 다 자료를 봤으니까 그 62페이지만 발표를 해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굉장히 빨라요. 스피드. 그래서 회사 갭 분석을 먼저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자, 시장 점유율이 현재 이렇고 3년 후에 25 아이템은 국내 1위. 그 다음에 세계 5위권 이내에 전 아이템이 든다. 이게 갭이에요. 그 다음에 각 사업부 레벨에서 보면 이러하고, 그 다음에 제품 레벨에서 보면 시장 점유율이 지금 현재 세계 7위 인조 대리스. 근데 앞으로 세계 3위로 도약하겠다. 몇 단계를 뛰어넘어야 돼. 자, 요 항목은 과연 어떤 그 아까 CTQ하고 연동이 되느냐? 세계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것은 바로 핵심 성공 요소 이탈 고객 집중 권리의 요 항목의 CTQ와 연동이 된다. 그래서 연결 관계를 확인하고. 그래서 CTQ의 포지셔닝을 진행합니다. 현재 20%를 3년 후에 40%로 향상시키겠다. 이거 엄청난 목표죠. 그 다음에 고객 유지율은 현재 80%에서 90%로 향상을 시키겠다. 그 다음에 재구매율 75%에서 95%로 향상을 시킨다. 요게 이제 현재 수준과 앞으로 3년 후에 도달해야 될 목표 수준을 포지셔닝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현재 수준을 20%인데 이렇게 40% 가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이와 같이 높여가야 된다. 그렇죠. 그럼 충성고객 점유율을 현재 20% 수준에서 1단계로 30%를 하기 위한 당해년도 실행해야 될 과제가 뭐냐? 일단 1차 과제를 뽑는 거예요. 이게 뭐 2005년도까지 해야 될 과제가 아니라 2005년까지 이렇게 높이는데 일단 2003년 올해 이제 2007년이겠죠. 그래서 해야 될 일이 코스트 경쟁력을 확보한다. 그 다음에 CRM 시스템을 구축한다. 납기 준수율을 향상시킨다. 신제품 출시 기간을 단축한다. 요 세 가지가 해결돼야지만이 요 CTQ가
이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엔 뭘 하겠습니까? 이 프로젝트에 해야 되려면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어디냐? 코스트 경쟁력 확보는 연구개발, 제조, 수행부서는 제조 부문이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납기 주수율 향상은 연구개발, 제조, 판매 서비스인데 아무래도 주관은 영업부서에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각 과제별로 프로세스와 실행 주체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다음.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DMAIC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프로젝트로 다른 그 기타의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DFSS로 해야 되느냐를 판정하는 몇 가지 필터링 그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현재의 프로세서가 존재하는가? Yes. 이게 노면 뭐예요? 노면 다른 걸로 하든가 아니면 DFSS로 해야 돼요. 없는 프로세스, 없는 제품, 없는 서비스, 없는 제도, 없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그건 DFSS, 디자인 포 식스 시그마로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yes다. 그 다음에 4 내지 6개월 내에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가? y. 식스 시그마 프로젝트는 물론 경우에 따라서 1년, 심지어는 2년까지 가는 장기 프로젝트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프로젝트라는 본연의 의미가 사람이 뭔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그 기간이 약 3, 4개월 정도라 그럽니다. 너무 길어지면 이게 거의 그 또 타성해졌는 거죠. 그토록 새로웠던 것도 어느새 시들해지는 것. 그래서 한국 속담에 듣기 좋은 꽃노래도 3번이다. 꽃타령도 3번이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4 내지 6개월 단위로 쪼개가는 게 좋아요. 2년 프로젝트도 그래서 프로젝트를 쪼개서 1단계 목표, 2단계 목표, 3단계 목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잘게 썰어서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채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정의가 명확한가? Y. 문제 정의가 명확하지 않으면 이건 다시 뭘 뽑아야 돼요? VOB, VOC를 통해서 문제 구조를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해결책을 알고 있는가? Yes면 그냥 해라 이런 얘기죠. 해결책을 알고 있는데 뭔 DMAIC냐? 그래서 문제는 모른다. 그래서 N일 경우에는 DMAIC. 그 다음에 요 제일 존재하는가가 N이면 DFSS. 그래서 각각 프로젝트의 유형별로 추진해야 될 방향성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프로젝트 계획이. 자, 코스트 경쟁력 확보는 제조 부문에서 실행을 하는데 현 수준이 코스트 지수가 100이라면 향후 90으로 줄인다. 10%를 절감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1월에 시작해서 5월에 마친다. 4개월이다. 그래서 각각의 그 항목별로 그 실행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올해 해야 될 과제가 작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다 모으면 볼보 100대 과제, 또 뭐 삼성의 100대 과제가 되는 거죠. 자기 회사 이름을 붙여가지고 2007년 우리 회사의 100대 과제. 뭐든지 좌우지간 딱 3대 과제 이렇게 딱 찍으면 좋아요. 누가 뭔 질문을 하면 그것은 대략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딱 하면 그게 딱 일목요연해요. 제가 옛날에 그
강남의 그 메리오트 호텔에서 이런 그 대규모 그 컨퍼런스를 하는데 막 페스티벌이라 그랬어요. 그때 이 패널 토의가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패널로스 그 저기 저 안현실 박사 한국경제신문에 있는 논설위원인데 그 양반이 사회자 겸 토론자로 나오고 당국대학교의 안영진 교수 식스 시그마로 가는 길인가 뭐 그 책 쓴 사람이 있어요. 신동설 박사 사부님 그 양반이 이제 학계 대표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현업 기업 컨설팅계의 대표로 제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다른 컨설턴트가 다 바쁘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제가 한가한 제가 나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나가서 이렇게 토론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식스 시그마의 뭐가 중요하냐 뭐 리더십이 중요하다 말 많더라고. 둘이 그 안영진 교수라는 분. 난 별로 할 말도 없이 그냥 이렇게 있었어요. 그 나중에 이제 플로어에서 이 질문을 받는 게 있었는데 그 에바스 화장품이라고 있어요. 에바스. 그 사장이 갑자기 딱 도대체 어떤 사람을 선발해야 프로젝트를 성공할 수 있습니까? 잘하는 그 저기 저 현업에서 보면 프로젝트를 잘 성공시키고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양안 씨가 동시에 서로가 얼굴을 마주 보더라고. 서로 이렇게 마주 보더니 동시에 나를 향해서 이렇게 쳐다보더니 마이크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 난 컨설턴트는 마이크를 주는 걸 사양하는 법이 없어요. 그 주는 김에 받았죠. 이렇게 받았더니 필드에 많이 가보셨으니까 남들 뭐 그거 언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난감하더라고. 이게 3초 이상 말을 안 하면 방송 사고예요. 마이크를 잡으면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말을 했죠. 성공하는 블랙벨트는 3가지 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3가지를 갖다가 떼올 생각하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역시 그 단순한 사고방식. 아주 그 복잡한 걸 간결한 구조로 만드는 그 사고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분리하는, 아까 이야기 어저께 했던 막 이렇게 밥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탁 해서 파시셨네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그 복잡한 걸 아주 펼쳐서 아주 쉽게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단순한 것도 막 섞어가지고 도대체 막 혼란스럽게, 이런 사람들은 절대 성공 아니에요. 이게 복잡한 걸 단순화시킬 수 있는 사람, 생각 구조가 단순한 사람, 이런 사람이 성공합니다. 둘째는 열정이다. 열정. 아침에 날이 안 새는 걸 한탄하는 사람. 왜 이렇게 날이 안 새냐고 짜증내는 사람. 왜냐하면 빨리 날이 새야 회사 가서 프로젝트를 하는데 날이 안 샌단 말이지. 우리는 7시니까 뭐 날도 새기 전에 요새는 다 출근해야 돼. 그 성공하는 사람들은 보면 그래. 그 막 자다가도 그 프로젝트 생각이 난대. 누우면 우리 당구 칠 때 보면 천장 보면 항상 뭐 병 맞고 저렇게 시내로 먹고 들어가가지고 막 이런 생각만 나잖아. 바둑 배울 때 보면 요거 보면 아 여기 아다리 차가지고 축으로 몰고 이런 생각만 난다고. 그렇듯이 누우면 프로젝트 생각만 난다. 염료를 조금 2% 정도 더 섞으면은 이것을 인터넷으로 이렇게 요런 막 그렇게 막 그 생각에 휩싸여 있으면 그 꿈에 산신령이 나타나서 솔루션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꼭 한 단계 한 단계만 두 번째 거 말하면서 두 번째 거는 관심도 없고 나는 세 번째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세 번째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상하 간, 좌우 간. 어떤 사람 자랑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난 다른 사람한테 아순소리 못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걸 자랑이라고 하는지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 적절하게 도움을 받아가면서 윗사람하고도 교감을 높이고 필요할 때 필요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꼭 보면 일도 못하는 사람이 목전에 와가지고 저 내일 일이 있어서 좀 휴가를 가야겠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일주일 전에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아. 일주일 전에 우리 집안에 뭔 일이 있어 제가 이러면, 그러고 나서 우리 예령을 딱 준 다음에 하루 전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어머님 그 수연이라 그랬나? 그럼 봉투도 하나 준단 말이죠. 이렇게 좋게 해결될 수 있는 걸 꼭 목전에 와가지고 부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면 서로 질리잖아, 이게. 도대체 뭔 말하려고 그러나. 질린다고, 이게.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사람이 프로젝트를 잘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떼고 나니까, 어찌나마 이게 가슴이 후련한.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봤어요.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다면 뭐라고 대답할 걸 그랬더니, 똑같이, 틀리지 않아요, 똑같이. 그러니까 사람이 시간이 많다고 일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짧은 순간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게 요약이 돼요. 그래서 그 말을 할 때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네 가지가 있다고 해도 되고 다섯 가지가 있다고 해도 돼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래도 말해도 되고. 그 말은 항상 맞아요. 가장 중요한 두 가지도 존재하고 세 가지도 존재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 저 사람은 평소에 연구가 좀 됐다. 이렇게 상대방이 인식을 해준다. 근데 준비가 안 됐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처럼 굉장히 고달픈 여정을 밟게 돼. 조심해야 돼. 책임이 져지게 이야기를 해야 돼.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자, 성공은 함수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역시 기업의 재정적 이익을 갖다주는 프로젝트의 선정.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했죠. 여기까지 빅 Y 전개를 마치고 오후에는 식사하시고 직접 한번 필요한 단계만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오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